네, 지난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면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과목으로도 꼽히는데요. 네,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오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다음 달부터 이제 네.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법안을 보면 이 안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은 연간 180시간을 투자하는 영국이나 인도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코딩 교육 도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하고 예. 교재도 초보적인 수준에 거친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입니다. 예. 미국은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대신에 코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주요국들의 교육 정책 사례를 참고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이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소위 국영수로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요즘은 국영수 코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앞으로 뉴노멀 시대를 주도할 인재가 바로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제도를 마구 쏟아내는데 정작 현장은 준비 부족으로 혼선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에만 맡겼어도 안 되지요. 네. 교육공영방송 EBS에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EBS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활성화됐고 여기에서 EBS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EBS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도 콘텐츠 다양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교육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네. 최선을 네. 다해오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과학자 출신의 기초 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네. 굉장히 많이 한 국회의원이세요. 네. 1호 법안으로 기초연구진흥법 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 10월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죠. 네네. 올해도 그랬었는데요. 그 결과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일본은 벌써 24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느냐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본이 노벨 과학상에 유독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일본에서 유엔 연구원으로도 근무하고 박사학위도 취득했는데요. 그때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내 대학 구조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내 대학들은 하나의 전공에 한 명의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 취업까지도 다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 교수님과 부교수, 조교수, 조수, 대학원생이 한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제자가 스승의 연구를 물려받는 소위 도제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지속적인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저희가 체크해 보니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69세입니다. 69세요.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노벨상을 받기까지 약 31년이 걸린다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연구자의 정년이 연구 기간은 61세,
대학은 65세입니다. 아. 사실상 특정 장기 연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가 위원으로서 국가 R&D 정책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연구와 호학 양성에 제가 30년간 매진해온 현장 전문가로서 저는 기초과학에 대한 20년 이상의 장기 지원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기초연구진흥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이 기초연구진흥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꼭 노벨상 노벨상을 과학자가 나오기를 기대- 바라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꼭 자, 그렇게 다음 하도록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또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시네요.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키워내는 거 매우 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제가 미래산업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그리 소위 말해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인재 육성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예. 미국 철학자 존 두이는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뺏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 방식, 특히 기초과학을 경시하는 대학 입시 제도와 칸막이식 대학의 학사 운영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특위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요즘에 우리 AI, 네. AI 등 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사회 혁신 교육의 새로운 파라다임에 EBS가 앞장서서 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제가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명희 의원께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